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류의 문제들을 자바를 공부하면서는 많이 풀어보시게 될 건데, 이런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내가 코드로 옮겨나가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실제로 조건문을 작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문제에 정답이 이게 다 나왔어요. 내가 어떤 조건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물론 여러 가지 경우로 케이스를 분리를 시킬 거면은 좀 더 생각을 거쳐서 해야 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를 있는 그대로 코드로만 옮겼을 때에도 한 가지 정답은 나와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조건문을 사용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태로 좀 더 말을 바꿔보자면, 만약에 나이가 age라는 변수가 가진 값이 19 이하거나, 그러니까 19 이하거나면 우리가 and예요, or예요? or죠. 뭐뭐하거나, 그러니까 또는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19세 이하이고 60세 이상이어야 했다라고 한다면 그땐 and겠죠. 근데 뭐뭐하거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는 or의 의미를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19세 이하이거나, age 얘가 19보다 작거나 같거나, 그러니까 or, 그리고 60세 이상이면, 그러면 우리 벌써 이 품은 첫째 줄에 한 줄이 나온 거죠, 조건식이. 그거 그대로 코드로 한번 옮겨볼게요. 만약에 age의 나이가 19세 이하죠, 이하이거나, 이거 age 19보다 작거나 같다, 19세 이하를 표현한 상황이잖아요. 이거 이거나 age 60세 이상이면 이거 아닌가요? 지금 조건, 첫 번째 조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코드로 그대로 옮기면 딱 이거예요. 이때 우리가 뱉어줘야 되는 메시지가 할인 대상이다 라는 거니까, 이거는 하나 복사합시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경우가 아니라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니까, 자, 완벽한 이지선다. 할인 대상이거나 할인 대상이 아니래요. 조건이 따로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else if가 아니라 그냥 else 넣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이러면 벌써 한 가지 경우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잘 파악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 코드로 풀어나가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좀 보여드린 건데, 자,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 때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준이 되는 숫자가 19와 6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문제에서 제시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는 진짜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다라고 했을 때 19와 60이라는 이 숫자, 문제가 제공한 숫자가 두 개가 있을 때 19보다 작은 숫자 하나, 그리고 19와 60 사이 하나, 그리고 60보다 큰 거 하나, 그리고 해당 기준이 되는 숫자들까지 총 5번의 검증을 거치면 완벽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이 범위로 테스트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랑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실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기준이 되는 숫자를 제외하고 그 사이 숫자들 다 테스트했고 심지어 그 기준까지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좀 귀찮다라고 하면은 기준이 되는 숫자를 제외하고 그 전, 중간, 후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근데 사실 초반에는, 지금 공부하시고 계시는 초반에는 무조건 기준이 되는 숫자까지 같이 검증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크거나 같다와 크다에서 실수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볼 거라 생각보다 꼼꼼하게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문제 이해가 쉬울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그 기준치를 제외하고 3개만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19보다 작은 거 아니다. 기준을 포함해서 기준, 사이, 기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자. 19 이하기 때문에 얘는 할인 대상이면 돼요. 문제 없죠? 그리고 그 사이 뭐 한 45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가 나오면 되고요. 문제 없죠? 그리고 기준이 되는 60 할인 대상이라고 나오면 되겠죠? 문제가 없네요. 그럼 첫 번째 하나의 케이스는 해결. 자, 그러면 하나 더 AND OR을 쓰지 않고 두 가지인데 일단은 쓴 걸로 2개 먼저 가볼게요. 이거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얘네 둘을 바꿀 겁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바꿨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 경우가 아닐 때 그 밖에 모든 경우는 얘로 하기로 했는데 얘는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이게 아닌 경우를 여기다가 조건을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19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6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얘기한 조건이 19를 포함한 19 이하 이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60 이상이니까 이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아까 이제 이거나라고 해서 5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얘네가 AND가 됐다라고 했을 때 세상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수가 있나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게 5. 둘 중에 하나밖에 만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AND로 연산을 주면 애초에 이 할인 대상이라는 조건은 참이 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 있는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이걸 만족할 수 있는 수가 있다면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커피라도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19와 60 이렇게 있을 때 얘네를 포함하지 않는 이 사이에 있는 숫자가 할인 대상이 아닌 경우잖아요. 그쵸? 그럼 조건 벌써 다 나왔네요. age가 19보다 크거나 크고 전화가 아니라 크고 age가 60보다 작은 경우 그럼 AND로 엮일 수 있는 거죠. 얘는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사이에 있는 이 범위가 되는 거니까 19를 포함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할인 대상일 때가 19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60도 마찬가지. 그래서 포함하지 않고 19보다 크고 60보다 작은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 범위에 해당하는 숫자가 조건으로 간다면 그 밖에 모든 경우는 할인 대상이 되는 거겠죠. 그럼 벌써 두 가지 끝. 지금 60으로 기준이 잡혀있으니까 둘 다 할인 대상입니다가 나오면 돼요. 그리고 45로 가봤을 때에도 둘 다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가 나오면 되고 19로 갔을 때에도 둘 다 할인 대상입니다 라고 나오면 되겠죠. 자, 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을 여러 가지를 적어 내려갈 때 그냥 적어 내려가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좀 더 명확하게 보려면 이런 거 하나 해주면 좋아요. 버전 관리 같은 느낌으로 이건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이러면은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왔을 거고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왔을 거고 이런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내가 지금 풀어나가는 그 방법을 되짚어보기에 용이하겠죠? 자, 그럼 이제 AND랑 OR을 쓰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if 조건은 당연히 써야 되는 거니까 제가 여기다가 자, 이런
코드를 좀 적었어요. 3. 저는 지금 if문 안에다가 뭐 쓴 거예요? 이 if문 중괄호 안에 누구를 종속시켰어요? if문을 또 종속시킨 거예요. 조건문 안에 조건문을 사용한 겁니다. 이거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이 안으로 몇 겹이 쌓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문법상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if문 안에 if문 안에 if문 안에 if문 안에 다 상관없어요. else if문 안에 if문 상관없어요. else 안에 if 상관없어요. 다 괜찮아요. 다 가능한 겁니다. 종속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울 반복문도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if문 안에서 반복문을 쓸 수도 있고 반복문 안에서 if문을 쓸 수도 있고 다 상관없습니다. 문법상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만 딱딱 지켜준다면 괜찮아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잘 보시면은 자, 일단 if랑 else라고 하는 큰 덩어리 하나가 있죠. 이 큰 덩어리 안에 if 안에 하나의 조건이 더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만약에 나이가 19였다. age가 19였다. 그럼 가장 첫 번째 이 조건 봐야죠. age를 19로 치환했대요. 그럼 19가 19보다 크대요.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럼 얘를 안 하겠네요, 이만큼을. 자, 이 if문 조건이 참이 되었을 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걸 실행하는 거니까 이만큼을 하는 건데 얘가 참이 아니면 얘를 애초에 거들떠보질 않는 거죠. 이 조건이 만족이 안 된 거니까 해당 if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시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이 if문 조건을 볼 필요가 없다의 상황. 그럼 얘가 false니까 else로 넘어왔다. 그럼 얘는 그 밖에 모든 거니까 그냥 할인 대상 뽑겠네요. 근데 나이가 19살이면 할인 대상이 맞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45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45래요. 치환되어 들어갔어요. 그럼 45는 19보다 크다. 이건 맞는 말이죠. true. 그럼 일단 이 첫 번째 if문 안에 있는 이만큼을 실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또 조건문을 만난 거예요. 그럼 조건식 봐야죠. age가 45래요. 45는 60보다 작다. 맞는 말이죠. 그럼 얘가 true가 됐네요. 그러면 얘를 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 else 의미가 있어요? 없죠. 왜냐? 여기서 참을 만난 거니까. 자, 얘가 참이어도 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 첫 번째 조건이 참이 되는 순간 얘는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바깥에 있는 if랑 이 else가 한 덩어리였으니까. 그쵸? 자, 그럼 일단 45, 19랑 45 둘 다 통과. 자, 그럼 이번엔 60 보겠습니다. 자, 60이 19보다 크대요. 맞아요? 맞죠? 이게 참이잖아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60보다 작대요. 그럼 얘는 거짓이죠. 그럼 얘 안 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밑으로 내려왔어요. 얘 해요? 얘 안 해요. 이거 왜 안 해요? 애초에 여기 처음에 처음 만났잖아요. 이 if와 이 else가 한 덩어리인데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된 한 덩어리인데 if에서 참 만났대요. 그럼 얘 안 하죠. 그럼 60은 할인 대상인데 할인 대상이라는 말이 안 나오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상황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서 어떤 방식을 써야 제대로 처리가 될까요? 응? 60을 59로? 60을 59로 바꾸면 60을 59로 바꾸면 59는 할인 대상이 맞잖아요. 그렇게 숫자를 바꾸는 거는 좋은 방식이 아니고 얘는 이렇게 가면 돼요. 여기다가 이거 넣어주면 돼요. 이러면 어떻게 동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19부터 볼게요. 간단하게. 자, 19. 19가 19보다
크다. 애초에 거짓이죠. 그럼 이만큼 안 해요. 그럼 얘 하니까 할인 대상입니다. 나왔어요. 19 통과. 45로 가겠습니다. 45. 45는 19보다 크다. 맞죠? 밑으로 들어와서 조건 또 봤는데 45는 60보다 작다. 맞죠? 그럼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나왔어요. 그럼 얘 해요? 안 하죠. 여기서 지금 이만큼이 한 덩어리, 이만큼이 한 덩어리인데 얘가 참이니까 얘는 당연히 안 하죠. 그쵸? 그리고 얘도 참을 만났었으니까 얘도 안 하죠. 그럼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잘 나왔고요. 다음 60. 60 참이죠. 그럼 일단 얘 안 해요. 얘 안에 거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얘는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들어왔어요. 근데 60은 60보다 작대요. 틀린 말이죠. 그럼 얘 false네요? 그럼 얘 하겠네요? 문제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식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를 엄청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버전 3이었으니까 하나 더 가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가보죠. 잠깐만. 자, 이렇게 버전 4. 어떨 것 같아요? 자, 일단 19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해보면 되죠. 19 들어갔대요. 19는 19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이죠? 그럼 이거 하겠네요? 19살 할인 대상입니다. 일단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얘 해요? 안 해요? 얘 해야죠. if 서로 다른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별개예요. 얘네는. 해봅니다. 19가 60보다 크거나 같대요. 얘 거짓이죠. 안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얘 해요? 안 해요? 해야죠. 얘도 별개니까. 지금 if 큰 덩어리 3개잖아요. 그쵸? 얘 해봤어요. 19가 19보다 크다. 거짓이네요? 그럼 안 하겠네요? 그럼 일단 19살은 할인 대상입니다. 잘 나왔어요. 자, 45. 45는 19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이죠? 안 하겠네요? 예, 45는 60보다 크거나 같다. 거짓이죠? 안 하겠네요? 자, 45. 45는 19보다 크다. 일단 참. 들어왔어요. 얘 또 봐야죠. 45는 60보다 작다. 참. 그럼 이거 하겠네요? 일단 45의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잘 나올 거고. 자, 이제 60. 봅니다. 60이 19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이죠? 안 합니다. 60이 60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네요? 하겠죠? 60. 60이 19보다 크다. 참이죠? 들어왔어요. 또 조건 보는데 60이 60보다 작대요. 거짓이죠? 그럼 이거 안 하겠죠? 그럼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빠져나오고. 그럼 60살 할인 대상입니다. 잘 나왔죠? 이런 거예요. 자, 엔드 5에서 우리가 지금 사실 이 버전 4는요, 이 버전 1과 2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if문 안에다가 if문을 한 번 더 넣은 경우는 무조건 AND 연산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만족을 해야 그 안에 있는 걸 할 거니까. 이해되세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했다. 방금 마지막 60의 경우.
60 참이죠. 얘는 거짓. 그럼 얘는 안 하잖아요. 만약에 애초에 얘가 거짓이었다면 이걸 아예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둘 다 만족을 해야만 되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if문 안에 if문을 썼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if문과 안에 있는 if문의 조건 둘 다 만족을 해야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낸다. 그래서 AND 연산의 경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위에 있는 이 두 덩어리 if 얘네들은 OR 연산을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쵸? 19세 이하라는 조건 하나랑 60세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 그렇게 5어로 엮여있던 그 두 조건을 그냥 두 개의 별개의 if문으로 나눠 놓은 것 뿐입니다. 얘는 왜 가능해요?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애초에 없었으니까. 둘 다 만족하는 경우가 없는 상태에서 5어로 엮어놨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얘는 참이 되는 애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할인 대상입니다가 두 번 나오는 경우가 생기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랑 달라요. 근데 둘 다 만족하는 경우가 절대로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별개의 if문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얘가 참이든 거짓이든 중요하지 않고 얘를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둘 다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5어의 연산을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겁니다. 분리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얘는 AND의 연산을 이렇게 나눈 거고, 그러니까 AND 5 없어도 충분히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이러면 벌써 4가지 나왔잖아요. 좀 더 다양한 방법들이 많은데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좀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 정도만 더 해보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간단하죠? 보세요. 19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이죠. 그럼 이거 나오겠네요? 그럼 얘네 해요? 안 하죠. 한 덩어리니까. 하나 참 만나면 안 하는 거니까. 그럼 19살 할인 대상 잘 나오겠네요? 그 다음 45 거짓이죠. 안 하죠. 그럼 밑에 거 봐야죠. 거짓이죠. 안 하겠네요? 그럼 얘 하겠네요? 그 다음 60 봅니다. 거짓이죠. 안 하죠. 봅니다. 참이죠. 하겠네요? 그러면 얘 안 하죠. 문제 없네요. 쉽죠? 자, 이것도 가능한 원리는 똑같습니다. 5로 엮여있던 이 조건과 이 조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다 동시에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if, else, if, else로 하나로 엮어놓으면 하나가 참을 만나는 순간 다른 건 안 할 거니까 이 경우와 이 경우를 걸러내고 그 이 두 경우 둘 다 아니야? 그럼 애초에 그 사이에 있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 케이스가.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19와 60 이렇게 숫자가 있을 때 이만큼의 영역과 이만큼의 영역, 그리고 이 사이의 영역, 딱 이거를 그냥 나타낸 거죠. 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자유자재로 막 뽑아내고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그려나가는 게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쉬우신 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고요. 이걸 지금 어렵게 느껴지신다고 해도 못하고 있다가 아닙니다.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는 게 맞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케이스들을 배웠으니까 앞으로 복습을 통해서 그 뒤에 사용되는 조건문들에서는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표현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정도만 하고 이 문제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꽈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존재는 할 텐데 그걸 더 보여드린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어서 얘는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방금 푼 문제에 대한 정답 올라갔고요. 그리고 밑에 반복문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하나 더 열렸는데 이거는 좀 애매하니까 쉬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6시에 이어서 할게요.